지금 서울대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측에서 그 징계를 좀 멈춰달라라는 목소리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징계 절차 멈춰달라, 최종 판단, 대법원의 판단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는 징계를 좀 멈춰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돈을 좀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 서울대의 입장이 원래 좀 애매했어요. 네. 지금 저 기사 뒤에 나오지만 2020년 1월에 사실은 불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네. 그때 직위 해제만 하고 징계를 보류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러면 언제 징계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원 판결은 잘 아시다시피 1심도 있고 2심, 3심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심 판결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왜냐하면 징계는 재판 절차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가 좀 저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네. 나고 나니까 이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징계 절차와 재판 절차 아까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니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에서 입시 비리에 교수가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입장을 애매하게 자꾸 그 여러 눈치를 보면서 그 취하다 보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항변도 듣게 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징계 회부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 정경심 씨의 PC 하드디스크 증거 인릭 교사입니다. 이를 두고 과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을 확실히 믿는다면 가져가세요 하겠는데 검찰은 못 믿어요.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복제를 해둬야 돼요.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는 것이다.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다시 들어도 충격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 또 다른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오픈북 시험을 볼 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함께 그 시험을 치러줬던 것, 대신 시험을 쳤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도 이건 유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집에서 그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데 깜찍했어요.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 검찰이 낸 그 기소요지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기자분들이 뭘 띄워주기를 바랐냐 하면 입시 비리. 네네. 요거는 특히 조지 워싱턴 대가 깜찍했어요. 오픈북 시험이다.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서 함께 시험 보라는 그런 의미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유시민 씨의 말은 이제 궤변이에요, 일종의 궤변을 할 수 있고, 너무 옹호를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를 가져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데, 이제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오픈북 합니다. 네. 오픈북 할 때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하죠. 그럼 만약에 학교에서 오픈북 하면 옆에 있는 학생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픈북이라는 게요,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를 책에 있는 그대로 내지 않아요. 그 응용해서 내기 때문에 책을 참고를 하려면 실력이 없으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북 자체는 모든 컨닝을 해도 좋고 누구하고 상의해도 좋고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픈북 시험의 어떤 개념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뭐 언론 보도에 의하랄지 이제 판결문에 보면 그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네.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땡 하니까 같이 해가지고 협의해서 하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속임수죠. 그래서 이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나 옹호를 하고 궤변을 가지고 방어하려다 보니까
어떤 상식적인 측면을 굉장히 벗어나는 이러한 논리를 좀 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대리 시험과 함께 딸 조민 씨의 장학금 수령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 전 장관 가족들이 나눈 대화도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조민 씨, 제가 장학금 수상 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채팅창에 글을 쓴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는 이라 받아들이거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이번에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을 했다. 노한중 병원장이. 그랬더니 정경심 전 교수가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이렇게 또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을 비판해 왔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과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교수님 역시 장학금 수여 이후 민정수석이었던 저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뇌물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자, 지금 조 전 장관의 아들 대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입장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민 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 김어준 씨 방송 출연해서 떳떳하다, 의사자질 충분하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당연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재심, 3심을 통해서 자신의 유무죄를 가려내겠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받고 그리고 정 전 교수 역시 지금 현재 구속돼서 1년이 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할 생각 전혀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전 장관 일가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뭐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본인의 뭐 일상을 잘 살아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는 있죠. 본인이 뭐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겠다, 본인의 삶을 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뭐 말릴 생각은 없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금 이번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 국민들에게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부모의 뭐 지위나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일정 부분 특혜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뭐 저런 카톡 그러니까 저런 메시지를 보면 사실 뭐 그만둔다고 장학금을 준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통 장학금이라는 게 뭐 소득분이나 아니면 성적에 따라서 부여되는 것이 보통이고 아니면 뭐 지역에서 주는 특별 장학금이나 뭐 아니면 원우회 이런 데서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격려 장학금이 따로 있다라는 거는 금시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라는 교수님의 이런 것들도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좀 조심스러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이제 뇌물 관계라든지 청탁 관계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그 법적인 설명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정서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는 최근 유튜브 방송 출연 이후에 SNS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팔로워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8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 SNS에 윤지호 씨,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도피 중인 윤지호 씨가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의 내용도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김광삼 위원님 보셨습니까? 마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뭐 진실 부순다. 뭐 이런 줄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조민 씨를 유료해요. 근데 조민 씨나 윤지호 씨도 제가 볼 때는 사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질렀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거든요. 아마 팔로우가 10,000명에서 한 8만 명 되니까 엄청나게 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과 관련된 일로 징역 거의 5년 받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판결문 내용 전체를 보면 조민 씨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공범 관계인데 사실 검찰에서 봐줘서 기소를 안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 하면서 떳떳하다. 나는 의사의 자질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래서 굉장히 좀 한탄스럽고요. 그다음에 윤지호 씨 마찬가지죠. 본인이 네. 저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지금 뭔가 사실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금 캐나다가 도망가 있잖아요. 그 조사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치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외부에 마치 자신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하는 저런 행위들이 참 보기에도 안 좋고 좀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